남자의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드는 단 8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단순한 면이 있어요. 여자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구체적인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행동을 해야 남자는 당신을 여자로서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외모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가 남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연애 심리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방법들이고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이런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그냥 친구로만 봤던 여자도 어떤 순간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알려드리는 행동들이 그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8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난 방법이에요. 남자는 여자의 미소에 정말 약한 존재거든요. 특히 우연히 눈이 마주친 순간에 보여주는 미소는 남자의 심장을 크게 뛰게 만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지금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짝 당황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당황한 상태에서 상대 여자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면 남자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눈이 마주치는 것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소통 방식 중 하나예요. 눈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은 말보다 훨씬 강렬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눈이 마주친 순간에 미소를 짓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되고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가 살짝 웃어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자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웃었을까? 나를 보고 우은 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여자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먼저 찾게 되고 또 눈이 마주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미소가 남자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미소를 지어주면 남자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당신을 의식하게 돼요. 회의 중에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웃어주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남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미소를 보내주는 여자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거든요.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소는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활짝 웃거나 과장된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부드럽게 웃는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눈웃음이 함께 되면 더욱 좋아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는 미소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소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미소를 짓고 나서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웃어주고 나서 살짝 시선을 피하면 남자는 더 궁금해지거든요. 방금 분명히 웃었는데 왜 시선을 돌린 거지? 혹시 부끄러웠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두근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자의 심장 박동은 더 빨라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쳐다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초에서 3초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미소의 타이밍이에요. 아무 때나 웃는 것보다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에 웃는 것이 핵심이에요. 눈이 마주치기 전부터 이미 웃고 있으면 남자는 그 미소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에 미소가 피어나면 남자는 이 미소는 나를 보고 짓는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이 확신이 두근거림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예요. 연예인 중에서도 눈웃음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짓는 미소가 마치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당신도 좋아하는 남자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당신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말을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 하나로 충분히 호감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같은 학교 다른 반 남자에게 복도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주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 남자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미소를 보여주면 그 남자는 다음에 또 마주치기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미소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심쿵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어두운 곳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장소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밤길을 함께 걷거나 조명이 어두운 카페에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왜 어두운 곳에서 두근거리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어두운 환경에서는 시각적 정보가 줄어들면서 다른 감각이 예민해져요. 상대방의 향수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옷이 스치는 소리도 더 크게 들려요. 숨소리나 작은 움직임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하게 되면서 모든 감각이 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감각의 집중이 두근거림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둘째로 어두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쌀쌀한 밤 공기 속에서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남자는 엄청나게 두근거려요. 이때 여자가 살짝 춥다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소매를 잡으면 남자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은 수준이 됩니다. 셋째로 어두운 환경은 일종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함께 있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 남자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각성의 오기인이라고 불러요. 어두운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흥분을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유명한 흔들다리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사람에게 더 강한 호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두근거림으로 변환되면서 그 감정을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첫 데이트를 어두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하는 것이 밝은 카페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어두운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분위기가 감정을 증폭시키거든요. 실생활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회식이나 모임 후에 함께 귀가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방향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걸을 수 있잖아요. 밤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이때 살짝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걸으면 남자는 분명 두근거릴 거예요. 또는 함께 영화를 볼 때도 어두운 극장이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요. 어두운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있으면 팔꿈치가 살짝 닿거나 어깨가 스치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겨울의 늦은 시간에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음료를 나눠 마시면서 걷는 것은 정말 로맨틱한 상황이거든요. 이때 손이 차갑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하면 남자는 거의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밤에 함께 편의점에 가거나 야경을 보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밤의 따뜻한 공기와 어두운 환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남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해요.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적당히 다니는 거리나 조명이 은은한 카페 같은 곳이 좋아요. 너무 외진 곳이나 위험한 장소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불안감만 주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어두운 분위기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더 효과적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단둘이 있자고 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남자의 옷매무새나 헤어스타일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남자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거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고쳐주는 행동은 남자를 엄청나게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이 행동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행동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만들어내요. 넥타이를 고쳐주려면 상대방의 목 근처에 손이 가야 하고 머리를 정리해 주려면 얼굴 가까이에서 손을 움직여야 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면 남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목이나 얼굴 주변은 특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강한 자극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에는 모성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 자신의 외모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해주시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줘요. 남자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고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되면 이렇게 챙겨주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이 상상이 시작되면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남자도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요. 사회적 증거라는 심리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는 사람을 자신도 더 좋게 보게 되는 현상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 전에 남자 동료의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 잠깐 넥타이 좀 고쳐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이때 남자는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와 당신의 손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할 거예요. 넥타이를 고쳐주면서 이게 훨씬 낫다 멋있다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효과는 배가 돼요. 학교에서 남자친구의 교복 컬러가 접혀 있을 때 잠깐 컬러 접혔어라고 하면서 펴주는 것도 같은 효과를 줘요. 머리카락에 뭔가 붙어 있을 때 여기 뭐 붙었어라면서 떼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남자의 마음속에 쌓이면서 점점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겨울에 목도리를 감아줄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목도리가 풀렸을 때 다시 감아주거나 코트에 옷깃을 세워주는 행동도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이런 행동은 친밀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남자로 하여금 우리 사이가 특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고쳐줄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정말로 고쳐줘야 할 부분이 눈에 띄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고쳐준 후에 너무 오래 가까이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짧은 접촉이 오히려 더 강한 여운을 남기거든요. 오래 머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짧고 자연스러운 접촉은 더 보고 싶다는 갈망을 만들어내요. 네 번째 방법은 올려다보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눈빛은 남자를 정말 약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예요.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여러 요소가 담겨 있어요. 먼저 올려다보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더 크고 반짝이게 보이거든요. 큰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남자는 이런 눈빛을 받으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라는 느낌을 전달하거든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강한 만족감과 함께 두근거림을 느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준 여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올려다볼 때 남자 주인공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정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올려다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화를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만 올려서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이때 표정은 진지하거나 약간 수줍은 느낌이면 더 효과적이에요. 함께 앉아있을 때 옆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좋고 서 있을 때 키 차이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올려다보는 것도 좋아요. 뭔가를 부탁할 때 올려다보면서 말하면 남자는 거절하기 정말 어려워져요. 부탁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올려다보면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남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올려다보기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올려다보는 모습 자체가 남자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수줍게 올려다보는 눈빛은 당당하게 쳐다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한 두근거림을 만들어내거든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이 어떤 각도에서 올려다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람마다 가장 예뻐 보이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올려다보기 각도를 찾으면 그것이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올려다보기는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키가 작은 여성은 자연스럽게 올려다보게 되니까 더 유리하고, 키가 비슷하거나 큰 여성이라도 앉아있을 때나 살짝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만 올리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빛에 감정을 담는 거예요. 그냥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요라는 마음을 눈에 담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눈빛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5번째 방법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몸에 가볍게 닿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고 두근거려요. 여자의 손이 닿는 순간 남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신체 접촉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접촉을 통해 다양한 감정이 전달돼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접촉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접촉 하나가 남자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몸에 닿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예의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오면 남자는 그 바람이 이루어진 느낌에 정말 행복해지면서 두근거려요. 자신을 허용하는 느낌,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웃으면서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치는 거예요. 정말 웃겨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톡 치면 남자는 그 가벼운 접촉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남자의 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금을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을 잡기 위한 핑계인 거죠. 남자의 손바닥 위에 당신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남자는 엄청나게 두근거릴 거예요. 이때와 손이 크다, 따뜻하다 같은 말을 해주면 남자는 더 기뻐하면서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돼요. 피곤하다고 하면서 어깨 좀 주물러 줄까라고 말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루어지고 남자는 당신의 배려와 접촉 모두에 감동받게 돼요. 반대로 나도 피곤한데 어깨 좀 주물러 줘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자가 당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접촉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 모두 두근거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팔짱을 끼는 것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면 남자는 엄청나게 행복해하면서 두근거려요. 처음에 팔짱을 끼기 어려우면 소매를 살짝 잡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소매를 잡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충분히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추울 때 양손으로 남자의 한 손을 감싸면서 손이 차가워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남자의 손에 자신의 따뜻한 손이 닿으면 남자는 그 체온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면서 두근거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접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만지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화의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접촉의 빈도도 적당해야 해요. 너무 자주 만지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접촉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아요. 팔을 가볍게 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깨에 손을 얹는 것 그리고 팔짱을 끼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는 것에 적응하면서 심리적 거리도 함께 줄어들게 돼요. 6번째 방법은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평소의 거리감에서 갑자기 가까워지면 남자는 놀라면서 동시에 두근거려요.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 거리가 갑자기 좁혀지면 내가 특별한 신호로 인식하게 돼요. 가까워진 거리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바로 두근거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접 효과라고 불러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진다고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면 남자는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건가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 착각이 당신에 대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돼요. 한번 이런 착각을 하고 나면 남자는 계속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남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뭐 봐라고 하면서 옆에서 바짝 다가가서 함께 화면을 보는 거예요. 이때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면 남자는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당신의 머리카락 향기가 코끝에 닿고 체온이 느껴지면 남자는 정신이 아찔해질 수도 있어요. 귓속말을 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살짝 다가가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는 거예요. 이때 따뜻한 숨결이 귀에 닿으면 남자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심장이 미칠 듯이 뛰게 돼요. 귀는 정말 민감한 부위거든요.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와 숨결이 닿는 느낌은 남자에게 정말 강렬한 자극이에요. 함께 책이나 메뉴판을 볼 때 나란히 앉아서 고개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것을 함께 보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이때 고개를 돌리면 코가 닿을 것 같은 거리에 당신의 얼굴이 있으면 남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셀카를 찍자고 하면서 바짝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볼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남자는 분명 두근거릴 거예요. 이 방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라는 요소예요.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 거리에 익숙해져서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평소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특정 순간에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갭 차이가 남자의 심장을 강하게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평지에서 갑자기 급하강하는 느낌이 두근거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다시 원래 거리로 돌아가면 남자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또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반복이 점점 당신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7번째 방법은 메시지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하트 이모티콘을 받으면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돼요.
단순한 이모티콘 하나일 뿐인데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상상이 펼쳐지거든요. 남자의 심리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남자는 여자의 행동에서 호감의 신호를 끊임없이 찾아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하트 이모티콘이 등장하면 남자의 뇌에서 이것은 호감의 신호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남자는 당신의 메시지를 더 기다리게 되고 메시지가 오면 더 빨리 열어보게 돼요. 하트 이모티콘의 종류에 따라서도 남자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빨간색 하트는 가장 강한 호감의 표현으로 느껴지고 분홍색 하트는 귀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줘요. 반짝이는 하트나 두근거리는 하트는 설레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떤 하트를 사용하든 남자는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트 이모티콘은 당신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만 사용해야 해요. 모든 남자에게 하트를 보내면 정작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이모티콘일 수 있지만 받는 남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 이모티콘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좋아하는 남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만 가끔 하트를 넣어주세요. 매번 넣으면 익숙해져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가끔씩 의외의 순간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모티콘을 사용하다가 특별히 고마울 때나 기쁠 때 하트를 보내면 남자는 오늘은 하트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가 행복해질 거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 하트와 함께 진심 어린 말을 덧붙이면 효과가 더 커져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라는 문장 끝에 하트를 넣으면 남자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거고 하트까지 보냈다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게 돼요. 잘 자라는 인사에 하트를 넣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자기 전에 받는 하트 이모티콘은 남자를 잠 못 이루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그 하트를 보면서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두근거림이에요. 8번째 방법은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마시고 있는 음료를 한 입만 달라고 하면 남자는 정말 크게 두근거려요. 이 행동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신이 먹던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나 하는 행동이에요. 보통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당신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료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식해요. 자신이 마신 컵에 당신이 입을 대는 것을 보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상상이 펼쳐져요. 이 간접적인 접촉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신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카페에서 함께 있을 때 남자가 주문한 음료를 보면서 그거 맛있어 보인다, 한 모금만 마셔봐도 되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는 기꺼이 허락할 거예요. 당신이 그의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행복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식당에서 남자가 주문한 음식을 보면서 그거 맛있겠다, 한 입만 줘라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여주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한 입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자는 자신의 음식을 당신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이 사람과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당신의 음식을 남자에게 이거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라고 권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행동은 호감과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남자는 당신이 자신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남자가 먹다 남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먹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친밀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남자는 자신이 먹다 남긴 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어주는 여자에게 강한 친밀감과 두근거림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이렇게 8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게요. 모든 방법의 핵심은 남자에게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미소를 통해 호감을 전달하고 어두운 곳에서의 분위기를 활용하고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올려다보기로 마음을 전하고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높이고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서 긴장감을 만들고 하트 이모티콘으로 설렘을 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남자는 당신 없이는 하루가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단순한 면이 있어요. 여자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소한 접촉에도 심장이 뛰고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거창한 행동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든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면 남자는 금방 알아차려요. 반대로 서투르더라도 진심이 담긴 행동은 남자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할 때 당신의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당신을 의식하고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8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남자가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남자가 여유롭고 기분이 좋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가 힘들어할 때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주고 남자가 편안한 상태일 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은 미소를 지어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메시지를 보낼 때 가끔 하트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남자는 점점 당신에게 빠져들게 돼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연애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또한 이 방법들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해요.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미소나 눈 맞춤 같은 가벼운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친해진 후에 신체 접촉이나 하트 이모티콘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관계의 발전에 맞춰 방법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더 강한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있는 여자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충분한 매력이 있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매력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작은 용기와 진심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남자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연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모든 분들의 연애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이 8가지 방법 외에도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찰력과 센스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관찰하면 그 남자만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는 음식에 관련된 행동에 특히 약하고 어떤 남자는 신체 접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면 더 효과적으로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거예요. 남자의 연애 심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당신의 호감을 은근히 전달하는 방법들이기도 해요. 미소도 올려다보기도 하트 이모티콘도 결국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당신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행동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당신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이 상태가 되면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빠진 거예요. 남자의 연애 심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에요.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보다 약간의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하되 항상 100% 확실한 호감을 보여주는 것보다 약간의 밀당을 섞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미소를 짓다가 가끔은 무표정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하트를 보내다가 가끔은 평범한 이모티콘만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남자를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오늘은 왜 안 웃어주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더 의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밀당을 너무 과하게 하면 남자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감의 신호를 보내는 비율이 70% 정도이고 약간의 밀어내기가 30% 정도면 적당해요. 이 비율이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상태가 되면서 계속 당신을 생각하게 돼요. 연애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은 바로 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때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바로 이 불확실한 두근거림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방법들이에요. 각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남자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점점 크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도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그 반응을 잘 읽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분명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매력에 그 남자가 심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분명 당신의 매력을 알아볼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니까요.